일용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떠다다 농구대학의 원석연입니다. 자, 11월 둘째 주 WKBL 루멘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자 농구가 아주 열전입니다. 네, 열전이고 열전이면 좀 진부한 멘트인가요? 열전은 요새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네. 10대 투표하면은 네. 열전 무슨 뜻이야? 네, 뭐 네. 옛날 사람들이나 기인 열전 이런 거 알지. 네,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핫워. 예, 핫워. 예. 아주 그 흥미진진합니다. 네. 요즘에. 아 그리고 네. 본격적으로 이르는 거 들어가기 전에 네. 저도 홍보 요정이지 않습니까? 하나 또 홍보할 게 있어가지고. 아, 그만 좀 해. 예, 악광고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세요. 예. 이번 주부터 오늘 저희 촬영일이죠. 예, 네. 7일 월요일인데 네네. 이때부터 그 KBSN인가 거기 어딘가에 5시 30분부터 알러 바스켓볼이라고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예, 방송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이번 주는 예. 손대범 해설위원이랑 예. 네, 그 옛날 사람이랑 네. 김은혜 해설위원님이 나가시고 네. 다음 주부터 네. 특별한 네. 아주 특별한 패널이 또 예, 출연한다고. 그 원석연이라고. 예. 예. 아주 예. 우리 원석연 기자가 이제 그 지상파는 아니죠. 예, KBSN. 예, 스포츠. KBS는 어쨌든 그 저명한 예. 아주 국내 최고의 방송사. 국내 최고의 방송사 네. 스포츠 KBS 스포츠N에 네. 출연하게 됩니다. 텔레비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원석연 기자 그냥 단독으로 하면 되는데 네. 솔직히 손대범 김은혜 네. 너무 고인물 아닙니까? 예? 제가 손대범 네. 해설위원이 한 명만 있으면은 네. 뭐라고 치겠는데 네. 나머지 또 다른 분들이 계셔서 네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포맷이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욕심이 있네요. 예, 그래야죠. 그리고 그 홍보 시점이 잘못됐어요. 네. 다음 주부터 했어야지. 그렇네요. 그렇지. 뭐 손대범 김문혜면 뭘 왜 해줘 우리가? 남 좋은 일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어쨌든 이번 주니까 뭐 네. 보실라면 보시고. 네, 맞습니다. 패널이 네. 좋진 않네요. 바쁘시면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 주부터 바쁘시면. 네. 예. 그래도 KBS 스포츠 N이 또 이렇게 여자농구를 위해서 특집 어떤 방송을 갖다가 편성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여자농구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댓글 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진님께서 네.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전까지 거의 2,000원 이렇게 후원이 좀 있었는데 네. 10,000원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역대 최고. 예, 좋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2,000원 되게 소중하고요. 맞습니다. 또 한국진님, 한국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올드한 세대로 국진입방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먹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농구 시즌이 개막하여 두 분의 텐션이 더욱 올라온 게 느껴져서 농구 팬으로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벤져스가 BNK전에서 보여준 충격과 공포는 덤. 우리는 팬분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우벤져스 오.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은행전을 보면서 첫 경기를 딱 보면서 그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만약에 저대로 감독, 코치, 선수단 저 그대로 짐을 싸서 농구 월드컵에 나가서 푸에르토리코전을 치렀다면 네. 박지수를 넣어야죠. 박지수 빼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번 그렇다면- 대표팀이랑 그거 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그 조직력이 네. 너무 사기더라고요. 기가 예. 막힙니다. 예, 그 우리은행전에서 저희가 또 아주 심층적으로 네. 제가 또 분석을 해왔으니까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됐는지 예. 말씀 갖다 좀 드리고 PKPK님께서 두 기자님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기할 때 앉아서 하는 걸 못 봤는데 몇몇 감독들은 앉아서 작전 지지를 하는데 이유라도 있을까요? 오히려 나이 많은 임금배 위성호 감독은 서서 하는데 구나단 박정은 안덕수 위원까지 젊은 감독들은 앉아서 작전을 하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짐작해가지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물어보고 왔습니다. 네네. 물어보고 왔어요. 네. 왜 앉아서 하시나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네. 예, 별다른 이유는 없고 선수들이랑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네, 위에서 얘기하면 선수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을 보고 있죠 거의. 그 밑에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선수들이 어떤 표정을 하는지 얘가 알아듣고 있나 모르나 뭐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 하면 선수들을 올려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뭐 안덕수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아파서 도가니가 안 좋거든요 조금. 네네. 예, 그래서 앉아서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서 하고 뭐 앉아서 하는 이 부분은 좀 스타일 차이 같고요. 예. 뭐 그런 이제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어떤 뭐 차이점, 뭐 다른 점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강성원님께서 신지현 선수 영웅적인 퍼포먼스에 감동 먹었습니다. 멱살 잡고 캐리한다가 뭔지 보여주네요. 양인영 선수 4파울 먹은 다음부터는 하나원큐에서는 신지현 선수만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진지현 선수가 정말 에이스가 뭔가 이런 걸 진짜로 보여줬습니다. 네. 기량이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는데
사실 캐리를 하려면 근데 팀이 이겼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랬으면 좀 더 빛났을 텐데 음흠. 이날 경기에서는 클러치 상황에서 또 같이 활약해준 BNK의 이소희 선수가 좀 더 빛이 네,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지현 정말 대단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폭풍선비님께서 여러모로 볼거리가 많은 시즌인데 춘추 전국 시대보다 1, 2위 독주 체제로 나머지 네 팀과 분리될 듯해서 아쉽네요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박지우 선수 복귀 시점 정도의 변수는 있겠지만 정규리그에서 두 팀의 파괴는 예상보다 더 클 것 같네요라고 하셨는데 뭐 정확합니다. 네. 예, 그냥 1라운드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음. 뭔가 진짜 견적이 좀 나오는 듯한 느낌. 그렇죠. 네, 2강 4중 혹은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2강 4약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지금까지는 현 시점까지는 차이가 좀 많이 4중으로 납니다. 하죠. 4중으로.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2강 4중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호이호 네. 0990님께서 왜 시단행의 배드 걸즈인가요?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 NBA의 디트로이트 그렇죠. 피스톤즈가 이제 선수들이 워낙 또 이제 좀 거칠고 터프한 선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배드보이즈라고 불렸었어요. 그렇죠. 별명이. 그러면서 이제 뭐 파이널 우승도 차지하고 네.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애를 먹었던 네. 그런 조합이죠. 그래서 신한은행에 지금 약간 터프한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김소냐 선수, 김진영 선수부터 해가지고 유승희 선수랑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좀 저희가 배드걸즈라고 한번 불러봤었는데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예요. 네. 굉장히 파괴력 넘치고 네. 굉장히 거침없이 농구를 한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럼 삼성생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3승 무패 1위를 갖다 달리고 있고요. 신한은행 KB를 잡아냈습니다. 네. 신한은행전에서 뭐 거의 완승을 갖다 거뒀고 네. KB전에서는 전반에 좀 고전을 하긴 했지만 뭐 후반에 역시 힘을 보여주면서 네. 11점차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네, 오늘 촬영일이 7일인데 단독 1위죠 지금까지. 우리은행이 그렇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러서 2승이기 때문에 네. 삼성생명 어떻게 5위 팀에서 네. 1위가 됐나? 예, 이거를 제가 또 샅샅이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선수들 먼저 보면 네. 또 우리 원상윤 기자가 장명을 아주 잘했네요. 네. KBS 삼각편대. KBS. 네. K가 강유림이죠. 그렇죠. 그리고 B가 배윤. 그리고 키아나 스미스의 S. 네. 예, 조금 끼워 맞췄습니다. 네네. 예,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KBS 삼각편대. 네. 혹시 이거 보시는 기자분들께서는 또 많이 써주시고요. 네, 저작권료 안 내도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거 폭탄주를 KBS 주라고 있었습니다. 예. 아, 예. 네. 콜라, 예. 비어, 소주. 예. 아, 자, 하시죠. 미안합니다. 예. CBS 주도 있었어요. 예. 사이다, 사이다. 비어, 소주.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완전 폭탄주 같은 삼각편대. 그렇죠. KBS가 리그를 뒤흔들었습니다. 폭탄이다. 예, 폭탄이었습니다, 진짜로. 강유림 선수 18점, 0점, 6점, 3리바운드, 3점 슛 41% 키아나보다 높습니다. 네. 배윤 선수 18점, 3점, 10리바운드. 스미스 선수 16점, 3점, 5점, 3리바, 5점, 3호씩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배현 선수는 뭐 이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좀 더 잘하고 있고요. 네. 키아나 스미스 선수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가능하고요. 네. 제일 무서운 선수 지금 강유림입니다. 네, 강유림 선수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조용한 뭐 알토란 활약 뭐 이러겠는데 지금 알토란 아니고 뭐 대토란. 대토란. 네,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왕토란. 예전 같은 그 토란이잖아요. 예. 토란이잖아요. 예. 알토란 토란 맞나요? 그래서 토란이잖아요. 네. 지금은 주 메인 요리입니다. 네. 비프. 네. 네. 혹은 치킨.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너무 대단한 게 이 선수가 활동량 이런 거 다 처치하고 그냥 슛률만 놓고 봤을 때 미쳤어요. 180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투율 53%, 네. 3점슛 41%, 네. 자유투 90%. 네. 이게 NBA에서도 뭐 지금 너무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네. 오버 좀 하겠습니다. 오버해야죠. 지금 아니면은 지금 예. 180클럽 얘기 못 해요. 네, 맞습니다. 예. 리그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리그에서 유일해요. 음흠. 예. 신지현 선수가 조금 비슷한데 신지현 선수는 자유투가 90%가 안 됩니다. 89%. 예, 그래가지고 90%안 되죠. 89%는 지난 경기였고요. 네. 예. 그래서 야 강유림 선수 리그 유일한 180 클럽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샘플이 좀 작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엘리트의 초엘리트 네. 슈터거든요. 180 클럽이면. 네. 그만큼 코어로 성장을 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생명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점 슛이었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유림 선수도 한몫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큰 목을 하고 있었죠. 예, 한몫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었다. 왜 강유림이 그러면 슈팅 어떤 효율이 같이 많이 늘었느냐. 네. 이 부분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렇죠. 그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일단 비시즌에 연습 파트
했던 게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지난 시즌은 조금 시행착오의 시즌이었다.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이거 훈련의 시즌. 약간 하나원큐에서는 받아먹기만 하면서 감독님의 워딩으로는 반쪽짜리 선수였다가 삼성생명에 오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것저것 지켜보셨죠. 뭐 원드리블 점퍼부터 해가지고 무빙슛부터 해가지고 장유림 선수도 이거를 왜 나한테 나 못하는데 이거 약간 이러면서 조금 이제 본인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시즌 동안 해보니까 비시즌 때 내가 감독님이 올 시즌에도 이걸 또 시키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시즌 때 그거에 대한 연습을 더 한 거죠. 그러면서 시즌을 맞이하니까 그게 이제 연습의 결과가 이렇게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강윤희 선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시즌 연습. 예. 세 가지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셨던 팀 적응. 이 선수가 이제 잘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깎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볼 잡는 소요 시간은 10초가 안 되는데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은 득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의 어떤 그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심플의 끝판왕이 강윤희 선수가 그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팀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팀에 적응했다는 건 뭐냐면 그 슛뿐만 아니고 공격 리바운드 참여라든가 어떤 수비에서의 공헌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이 선수가 예. 굉장히 좋고 지금 보면 6.3 리바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고 또 세 번째는 공함이 맞는 여기에 키아나의 어떤 몫이 있다. 그래비티. 네. 예. 그래비티 플러스 절묘한 패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온과 그 스미스 어떤 코어의 어떤 힘 때문에 강유림에게 많은 찬스가 나는데 그 찬스를 정확하게 살리고 있다. 네. 이 세 가지가 저는 복합돼 있기 때문에 강유림이 이렇게 180 클럽에 갈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KBS 삼각편대의 활약도 활약인데 그러면서 정말 삼성생명의 농구를 보고 있으면은 네. 정말 현대농구의 정수를 보는 것 같다. 네. 현대농구의 정수가 뭡니까? 수비를 강력한 수비를 선행한 뒤 네. 그다음에 유기적인 얼리 오펜스. 네. 그리고 얼리 오펜스는 대부분 3점 슛으로 효율을 내죠. 네. 빨리빨리 타닥 네. 투닥투닥 하고 오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돼요. 지금 삼성생명. 보시죠. 맞습니다. 수비. 강력한 수비를 선행한 뒤 스틸이 8.7기로 리그 1위입니다. 그러면서 유기적인 공격 21.75시스트로 리그 1위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공격으로 얼리 오펜스 빠른 공격 경기당 속공 시도가 7.6kg 리그 1위입니다. 그러면서 3점 슛으로 효율을 낸다. 36.9%로 3점 슛 성공률도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탁탁탁 다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저희가 지난주에 삼성생명은 조금 아쉬운 게 지역 방어를 잘 깨는 팀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경기에서 KB스타즈가 대놓고 그냥 아예 지역 방어를 테마로 들고 나왔죠. 맞죠. 그래서 사실 고전을 한 건 맞아요. 맞아요. 고전을 했어요. 고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 신이슬 선수, 이주현 선수를 빼고 신이슬 선수로 좀 해법을 좀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주현 선수랑 신이슬 선수의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출전 시간이 20분이 채 안 되는데요. 5.3득점에 4.35시스트인데 4.35시스트가 출전 시간 대비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렇죠. 예. 그 신이슬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박신자 컵 때부터 네. 저 선수 진짜 심상치 않다. 네. 완전히 여유가 늘어났고 한 단계 스텝업이 됐다라고 봤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키아나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떤 그 주전이 아니고 백업으로 지금 이제 그 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날 그 KB전에서 지역 방어를 제대로 깨면서 네. 그 두 선수의 어떤 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신이슬이 확실히 늘긴 늘었구나. 네. 이 부분은 보면 이제 키아나의 어떤 변수를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카드, 그리고 상대가 굉장히 좀 골치 아파하는 카드로 자리매김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신이슬도 약간 굳은자가 돼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예. 예. 그 지역 방어를 깨는 방법이 정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가운데 공을 투입했다가 밖으로 빼줬다가 아니면 뭐 공을 돌렸다가 스킵 패스를 했다가 뭐 엄청나게 많은 카운터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가장 쉽게 깨는 법 그냥 슛을 넣으면 됩니다. 맞아요. 3점 슛을 넣으면은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신일 선수가 4쿼터였나요? 들어가서 그냥 탑에서 공 잡고 깔끔하게 3점 슛을 넣으니까 임금배 감독님이 카메라에 그때 딱 잡혔어요. 이주현 선수가 뒤에 있었는데 임금 감독님이 저거 보라고 신이슬을 가르치죠. 네, 참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네. 그 장면이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네. 삼성생명이 KB에게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꼬였다가 네. 지역방어 꼬였다가 나중에 이제 완벽하게 깨는 장면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원성 기자 얘기했던 네. 것처럼 지역방어는 안쪽으로 볼을 투입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안쪽으로 볼을 투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방어는 찌그러뜨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다 찌그러뜨리고 여기에서 나갔을 때 벌려줬을 때 어떤 그 찬스 그걸 네.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삼성생명은 깨는 방식이 살짝 달라요. 어떤 네. 부분이냐면 신이슬이 3점도 던졌지만 일단 횡으로 패스를 내고 횡으로 패스는 예. 이게 먹힐 확률이 높은데 키아나가 거기에서 수비와 수비 사이를 찢습니다. 네. 찢어서 수비를 몰리게 만들어요. 몰리게 만드니까 당연히 KB의 어떤 그 지역 방어가 혼란스럽겠죠. 거기에서 킬 패스가 들어가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든 뭐 위크 사이드로 들어가든 그게 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신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인술도 거기에서 석점을 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드리블 돌파로 그걸 찢어요. 네. 찢어놓고 키아나에게 패스를 하거나 거기에 또 엑스트라 패스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냥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신개념의 어떤 그 지역 방어가 찢긴데 이렇게 찢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키아나나 시니슬이 볼 뭐 핸들링이라든가 뭐 패싱 센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다라는 거죠. 좋아버리면 이거는 상대가 지역 방어를 쓰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일단 맨투맨으로 했을 때보다는 지역 방어가 조금 아직까지는 더 효과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네, 네. 다른 팀들이 계속해서 아마 지역 방어 삼성생명을 마주하는 팀들은 지역 방어로 쓸 텐데 이걸 앞으로 이제 신일 선수가 찾은 3, 4쿼터 그 해법을 어떻게 또 적용해 나갈지가 좀 시즌을 보는 장면 재밌는 장면을 저는 그러니까 지역 방어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의 수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킬패스 한 방에 그냥 오픈 찬스가 뚫려버려요. 네. 그래서 슛을 줄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이제 리바운드 단속이 안 된다는 거 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삼성생명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랄까 이제 팀 케미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역 방어가 굉장히 괜찮았었고 그리고 삼성생명이 디테일하게 했던 그 지역 방어를 뚫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만약에 찍게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지역방을 쓰면 쓸수록 어떤 내구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맷집이 세지겠죠. 네, 맷집이 세질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도 굉장히 좀 더 유연해질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 지역 방어를 계속 쓰는 게 맞나? 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에서는 사실 너무 잘 되고 뭐 평균 뭐 90점씩 막 때려박던 팀이니까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시즌에 위력적이었던 배하나, 배이윤 키아나의 투맨 게임이 지금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때렸습니다. 네.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왜 안 쓰세요? 여쭤보니까 지금은 5명이서 하는 공격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네. 예, 굳이 뭐 감추려고 대단한 무기처럼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텐데 그때 필요할 때 쓰겠다. 그 나중에 언제냐? 예. 11월 12일 날. 네, 언제 딱 그냥 날짜만 들어도 뭔지 알겠네요. 네. 우리은행전이죠. 그렇죠. 예.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6시 열리는 토요일 날. 네. 빅매치 네. 기대됩니다. 이때 그 배하나의 2대2 그리고 우리은행도 지역방을 살짝 섞을 수 있는데 그때 삼성생명이 어떻게 깨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삼성생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네. 우리은행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3승 0패를 하면서 좀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면 우리은행은 진짜로 아직 2승 0패라서 2위긴 한데요.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경기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와, 큰 놈이 왔다. 예.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놈이 왔어. 네, 우리은행은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로 네. 좀 잔인하더라고요 상대팀한테. 잔인해요. 예. 네. 그러니까 작년에 강희슬 선수가 KB에 가고 강희슬 박지수 저거 사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공수에서 사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규리그에서도 뭐 기록을 세웠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무패로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은행 이 두 경기를 보면서 그때처럼 좀 충격적. 야, 저거 사기 아니냐라는 느낌이긴 한데 뭔가 더 조금 다른 게 그 KB는 그래도 뭔가 약점이 좀 보였어요. 맞아요. 예, 몇 가지 약점이 있고 근데 강점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게 약간 상쇄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우리은행은 그 약점이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KB가 좀 더 크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어떤 객관적 전력의 사이즈는 굉장히 크긴 한데 거기에 이제 군데군데 살짝 약점이 있는데 예.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 상대가 짓눌리는 느낌이라면 우리은행은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근데 빈틈이 안 보여. 네. 이런 느낌입니다.
쿼터를 끝나면은 우리은행이 예를 들어 1쿼터를 앞섰어요. 그러면 2쿼터가나 전반이 끝나면은 감독님들이 인게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약간 조정이 되나? 예. 어.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KB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약점 찔러볼까 저 약점 찔러볼까 예. 뭔가 이제 인게임에서 조정, 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하프타임 때 그런 라크롬의 지시가 있을 수 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 끝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어떡하지? 예. 이거 어디를 쳐야지? 아니면은 우리는 저렇게 하니까 어디를 우리가 막아야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은행 표 갭 디펜스라고 먼저 그러니까 맞아요. 갭 디펜스라는 거 이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뭐 NBA에서 엄청나게 유행 중인 수비 트렌드예요. 네. 혹시나 NBA를 안 보시는 분들이라도 가끔씩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방어는 아닌데 지역 방어처럼 페인트 존에 한 발씩 걸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세게 상대를 세깅하고 있어요. 거의 세깅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페인트 존을 완전히 딱 이제 막고 있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상대 볼핸들러가 이제 들어올라 그러면은 옆에 있던 선수들이 슬쩍 나와가지고 손 한 번씩 툭툭 쳐주고 이런 견제 동작을 스턴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툭툭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NBA에서 보스턴이나 토론토나 이런 팀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상대 에이스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스공사도 좀 많이 맞아요. 썼었고요. 예, 가스공사도 많이 썼었고. 썼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갭 디펜스를 실제적으로는 네. 매치업 존과 1대1 그러니까 대인 방어의 네. 어떤 혼종 하이브리드다. 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그 이제 헬프 디펜스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거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뭐 스위치 됐을 때 또 이렇게 한번 쳐주고 네.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게 이 갭 디펜스가 우리는 갭 디펜스가 그 미드레인지 지역 그리고 네. 골 밑하고 로 포스트하고 하이 포스트의 어떤 그쪽에 이제 그 미드레인지 지역에 딱 들어가게 되면 공이 네. 들어가게 되면 약간 죽음의 늪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는 진짜 호랑이 굴입니다. 네. 거기에 특히 KB 선수들이 포스트 3점이 너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포스트 안으로 좀 들어가서 포스트업을 치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 들어가서 드리블 3번을 못 쳐요. 그렇죠. 두 번 이상 치면은 무조건 스틸. 예. 상대 쪽 손이 한 3개가 날라옵니다. 안 그렇죠. 보이는 각도에서. 예. 예. 그리고 김단비 선수 영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은행이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던 수비인데요. 그냥 김단비 영입으로 활용점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농구대학에도 영상으로 한번 다룬 게 있는데 봤어요. 예. BNK전에서 작전 타임을 부르고 1쿼터에 작전 타임을 부르고 박정우 감독이 5이라는 패턴을 지시를 합니다. 네. 5이라는 패턴이 뭐냐면은 안혜지 선수가 탑에서 공을 잡고 나머지 선수 4명이 그 자유투 라인에 쪼르륵 서가지고 원포라고 해요. 그 공격을 이제 뒷공격 백도어나 이런 거를 좀 노리는 공격인데 거기서 첫 번째로 이소희 선수의 백도어를 보려고 하는데 김단비 선수가 헬프를 나와가지고 한번 견제를 쓱 해가지고 막아요. 그리고 한원주 선수 반대쪽에 한원주 선수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김단비 선수가 어느새 돌아가지고 한번 들어와서 막아요. 그러나 옆에 있던 진한 선수한테 공을 줬는데 그걸 또 김단비 선수가 들어와서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틈이 안 보여요. 전 그거 보면서 어떤 예. 느낌이 들었냐면 김단비가 저렇게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 예, 그 최근 시즌에 이제 신한은행하고 게임할 네. 때 보면 그 선수가 이제 절대 에이스잖아요. 네. 에이스니까 공격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네. 그 정도의 활동력은 아니었다고.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컨트롤해야 네. 되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뭐 플레이가 나빴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은행전에서는 이 수비에서 철저하게 이 선수가 활동력을 가지고 가면서 뭔가 절묘한 호흡을 맞추니까. 기본적으로 김단비의 어떤 그 가치가 좀 극대화되는 느낌이 있고 이게 그럴 수 있구나. 첫 번째는 우리는 처음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공격에서 어떤 부담 롤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박혜진, 박진현 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비에서 쓰는구나. 그러니까 농구를 알고 하는 거죠.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두 레이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성우 있고 위성우 옆에 전주현 있고 네. 위성우 감독 옆에 전주현 코치가 네. 있고 그 옆에 이명희 코치가 네. 있고 이러니까 저렇게 농구를 하니까 굉장히 위력적이구나. 엄청 위력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위성우 감독의 결단 그러니까 김소연 선수를 내주고 사실 김단비 선수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사실 실제로 개막하기 봐도. 전까지만 해도 팬분들께서도 네. 야 김소지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예. 우리은행은 진짜 한 두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예.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갭 디펜스랑 김단비 선수의 이런 활동량으로 지금 우리은행전의 상대 야투율 있죠. 네. 우리은행전을 치렀던 상대 네. 팀의 야투율이 28.9%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점 슛을 보통 28%를 막으면 잘 막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모든 야투율 2점까지 골밑까지 다 합쳐서 야투율이 28.9%예요. 아 대단합니다. 역대급 기록입니다. 예. 뭐 원성이 기자 잘 찾아놨지만 네. 지난 시즌 KBL 매치업존 야투율이 39.6%였는데 네. 이것도 좋다라고 봤는데 우리는 거의 늪입니다. 늪. 거의. 네. 거의 그러니까 이 늪이고. 기록이 솔직히 뭐 시즌 내내 가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이 정도로 파괴력을 지금 지니고 있다. 35% 안으로 끊을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그러면 이제 어. 역대급 기록이겠죠.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날 아산 개막전 갔다가 그 BNK하고 경기를 보면서 BNK가 사실 게임 플랜이 네.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플랜 처음에 들고 왔냐면 초반에 이제 핸드오프 플레이를 했어요. 네. 핸드오프 플레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볼 핸들러 수비수가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건 할 수 있는 공격이거든요. 예. 충분히 안혜지나 뭐 이소의 어떤 그 순발력을 볼 때. 근데 그걸 그냥 스위치로 그냥 가볍게 무력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절묘하게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서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해도 BNK가 어떤 찬스가 안 나는 거예요. 네. 보면서 야 우리는 찐이구나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 제목에다가 충격과 공포라고 네. 그리고 우벤져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투머치한 제목을 달았는데 두 번째 경기 보고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봤을 때 그렇게 충격적인 제목은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MSG를 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고 네. 고민하게 될 만큼 그런 네네. 경기력이었는데 아, 공격력은 너무 선수들이 심플하게 쉽게 하는 편이라서 뭔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미스매치 나 있는 거 보면 하이로그 찔러주고 아니면은 뭐 상대 지역 방어 나오면은 슛 던지고 볼 그 KB전에 이 쿼터였나요? 패스를 진짜 오복성 패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렇죠. 세난티온처럼 패스를 10번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드리블 없이 거의 와 그거 보면서 그냥 참 예 뭐 그런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나윤정 선수가 중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나윤정 선수가 평균 18분을 뛰면서 커리어에 출전 중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시즌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고 이제 그리고 우리은행이 어느 정도 오래 있으면서 이성훈 감독님의 그런 수비 로테이션이나 이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연습 비시즌 때도 사실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성훈 감독님이 칭찬을 정말 많이 맞아요. 하셔가지고 나윤정 선수가 전주원 코치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요. 혹시 감독님 저한테 지금 몰래 카메라 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죠. 그 정도로 나윤정 선수도 좀 놀랐고 이게 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네. 뭐 나윤정이나 김은선 이런 네. 선수들이 이제 벤치 자원 활용이 높아졌잖아요. 네. 우리은행이 사실 그동안에 사실 주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네. 팀 아닙니까? 뭐 유망주도 사실 많이 없고 왜냐면 최정상 팀이었기 때문에 뭐 1라운드 픽을 뽑아도 좀 이제 후순위로 이렇게 네. 뽑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또 우리은행 훈련 자체가 좀 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나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나윤정이나 김은선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좋은 선수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법은 이제 코어가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들어와도 그런 부작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코어의 힘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네, 김단비 선수가 오면서 수비 귀신이 또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위성호 감독님은 한 코트에서 2명 이상 수비 구멍이 나는 골을 못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소니아 선수가 상대적으로 팀 수비에 좀 약했고 박지현 선수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나윤정 선수가 슛이 아무리 좋아도 그 셋을 같이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단비 선수가 들어오니까 수비에서 그런 구멍을 낼 사람이 한 명이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윤정 선수도 같이 뛸 수 있는데 나윤정 선수는 이제 오히려 지금처럼만 했을 때는 구멍이 아니고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시너지가 잘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윤정 선수가 기본적으로 석점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스트레치 효과가 있어요. 네. 이 선수에게 한 명을 붙여야 돼요. 네. 안 붙이면 바로 그냥 킬 패스 들어가서 거기서 석점 때려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나윤정 선수가 들어갔을 때 공격이 재밌는 게 진짜 NBA처럼 나윤정 선수를 그냥 코너에 두고 4대4 농구를 해버려요. 맞아요. 근데 나윤정 선수를 버릴 수 있냐? 못 버리잖아요.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냥 4대4를 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농구는 공격자 입장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4대4를 그렇죠. 농구해버리면 그렇게 농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코어 박해진 김단비겠죠. 정확한 네. 코어는 김단비 거기에 이제 최희선, 박지현, 김정은까지 있으니까 김정은까지 만약에 뛰게 된다면 이제 이 세 명이 다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이고 그 즉각적인 어떤 그 액션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스페이싱이 그만큼 넓어지는 네. 거죠. 4대4로 해버리면 거기에서 나윤정까지 이용을 한다. 야 우리은행을 깨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은행과 삼성생명 11월 12일 날 게임을 하는데요. 네. 이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은행. 저도. 예. 네. 우리은행이 네. 네. 한 8점 정도? 예. 8점에서 10점 정도 이길 것 같아요. 사실 삼성생명은 배윤 선수가 네. 약간 우리은행에 보면 되게 약한 면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윤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근데 원래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우리은행 수비가 한 2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네. 네. 김정은 선수, 김단비 선수 뭐 다 배윤 선수를 막을 선수가 많아졌고 그리고 키아나 스미스가 지금 아직 개인적 능력이 굉장히 좋은 예. 선수입니다. 뭐 이제 잘하고 있고. 근데 우리은행 수비를 바탕으로 얼마나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할까. 네. 이 부분이 가장 저는 키 포인트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KB랑 할 때도 이제 KB 선수들의 이제 피켄롤을 하는 척하면서 그 슬립 있잖아요. 스크린을 거는 척하면서 이제 그렇죠. 들어가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연뮤나 김민정, 뭐 최희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약간 키아나 선수가 그런 선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 버릇을 잘 몰라가지고 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희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슬립해고 들어가면은 조금 막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예. 맞아. 그리고 키아나 선수가 그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뭐 신장도 괜찮고 패싱 능력도 좋은데 오프더볼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네. 그 이 약점이 아마 우리은행 전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 1승 1패로 3위를 기록 중이고요. 이번 주에 삼성생명이랑 경기를 해서 80대 93으로 졌습니다. 그렇죠. 삼성생명에 KBS 트리오가 있다면 신한은행은 유소영 트리오가 네. 있다. 네. 해주세요. 예, 제가 만들었지만 네. 예, 나쁘지 않은데? 예, 계속하시죠. 예. 일단 신한은행은 김진영과 김소니아 네. 이 두 선수의 어떤 포워드진을 중심으로 한 농구를 하겠다라고 군하단 감독이 표명을 했고 실질적인 코어예요. 네. 근데 유승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비시즌 동안에 어떤 이슈도 있었었고 허리 부상이 살짝 있어서 이제 올라올까 그랬는데 유승희 선수가 지난 경기 그 삼성전에서 14득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 하면서 이제 코어로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세 선수가 지금 어떻게 팀을 꾸려서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맞습니다. 신한은행의 새로운 코어다. 신한은행은 사실 그 동안에는 마땅한 코어가 김단비 외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단 코어가 없었었고 김단비가 있지만 여기에 또 뭐 한채진이나 이경은 이런 선수들도 나름 열심히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트랜지션을 많이 하고 그런 그 집단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던 팀이라면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유지를 한 채 코어를 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그 코어가 유소영 트리오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소영을 제가 지금 봤는데 그 유승희, 김진영, 김소니하지 않습니까? 네. 소유진 트리오는 어떻습니까? 안 돼요. 소유진 트리오. 그거는 예. 그 상품권 상표권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예. 저작권 뭐라고 그래요. 예. 그거 걸릴 수 있어요. 예, 무슨 법 때문에. 예. 아무튼 예. 백종원 아저씨가 예. 뭐라 그럴 수 있어.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유소영. 예. 네네. 제가 안 그래도 팬분들께서 저희가 엄호 듀오냐 예의 듀오냐 그것 예. 때문에 좀 말이 좀 지난 시즌에 제가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걸 또 기억해 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소유진 대 유소영 이것도 네. 한번은 예. 소유진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예. 짱이야. 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하단 감독은 이제 포드 농구에 최적화돼 원래 이런 농구를 하려고 그랬던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스몰 라인업을 돌리는데 여기에 높이가 좀 부족하다. 거기에서 이제 채워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포워드 농구를 가지고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우리는 위성호 감독도 그랬듯이 지금 리그에서 센터가 누가 있느냐 박지수 말고는 없지 않느냐 배윤도 포워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군하단 감독도 이제 비슷한 개념일 거거든요. 네. 이런 이제 포워드 농구를 해야만이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신한은행이 궁극적으로 이제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내외각을 공략하면서 모든 코어를 갖다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이 세 선수의 어떤 그 경기력이죠. 그렇죠. 예. 경기력에서 일단 이 세 선수가 우리랑은 좀 다른 건 뭐냐면 경기 어떤 맥을 짚는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그렇죠.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빠르고 활동력은 좋지만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엉키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뭐 농구 도사 그런 류의 선수들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활동력 좋은 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노란 선수 한 명이 예. 있어서 그 중심을 잡아줬을 때 좀 더 위력이 극대화될 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약점이 어떤 부분이 나타났냐면 일단 슈팅 셀렉션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신한은행이 트랜지션이 굉장히 빠르고 얼리 네. 오펜스를 하게 되면은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삼성생명전에서 보면 이 세 선수의 2점슛 야투율이 61% 그리고 3점슛은 50% 기록을 네. 했거든요.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오버된 수치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슈팅 셀렉션의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뭐 두려움없이 슛을 쏘라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단 이제 그 승부처 세터 펜스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예.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유승희 선수의 기록이야 사실 좋긴 했는데 경기를 봤을 때만 가비지에도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희 선수는 아직 팀 오펜스를 한다기보다는 비시즌에 조금 이제 공백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 공백을 메우면서 게임 체력을 끌어올리는 과정 같고 저는 지금 신한은행의 조금 삐끗거리는 문제는 한채진, 이경훈 이 베테랑 선수들이 제 몫을 못 해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한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6분을 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올해 뛰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김단비 선수랑 곽주영 선수 이제 수비에서 맥을 짚어주던 베테랑들이 나갔기 때문에 네. 코트에 세워둘 수밖에 없어요. 감독님이 지금은 일단은 계속 36분을 뛰진 않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채진 선수가 지금 야투율이 26%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올라오긴 하겠죠. 그런데 지난 시즌 야투율이 41%인데 26%로 거의 반절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상태로 뛰는 거는 팀에게나 개인에게나 조금 이제 저는 해라고 봐요. 지난 경기를 보니까 좀처럼 실수를 안 하는 선수인데 수비에서는 특히 실수를 안 하는 선수인데 팀원들이랑 스위치 과정에서 몇 번 미스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처럼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든 선수가 그렇게 조금 미스가 나는 걸 보고 조금 이제 점차 좀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예, 지금은 조금 어긋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채진 선수나 네. 이경훈 선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난 시즌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김담배라는 강력한 이제 카드가 있고 네. 그 속에서 롤플레이 역할을 했었었죠. 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한은행이 코어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네. 코어를 완전히 바꿨는데 이 선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에 맥을 짚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유형의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고 김소니아도 그렇고 뭐 김진영도 그렇고 유성이는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한채진이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커버를 해주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희생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그 코어를 바꾼 거에 대한 어떤 후유증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경원 선수는 폼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맞습니다. 있는데 예. 한채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이제 신한은행이 이런 예전에 이제 한채진 선수였던 그 좀 안정적인 그런 리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지금 구조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어가 좀 변했다. 근데 그러면 이 코어를 굉장히 그냥 강력하게 가서 그냥 거칠고 그냥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농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실수를 좀 하더라도. 네. 근데 거기에서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선수가 누구냐면 구술 그리고 김아름 네.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들어와야 여기에서 이제 그 평균적인 어떤 신장이 비슷해지면서 뭐 스위치 디펜스도 하고 높이도 어느 정도 메워지면서 강력하게 뛰어 들어가고 뭐 석점도 쏘고 특히 구슬 김아름은 이제 석점슛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할 수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아직 지금 올라오지 않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런 이제 어떤 변환 과정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뭐 제가 한치진 선수 36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엄청나게 작은 스몰 샘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안정화가 되겠지만 예. 확실히 구슬 선수랑 김아름 선수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특히 구슬 선수는 FA 영입을 네. 한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 여파가 있겠지만 천천히라도 예, 꼭 올라와야 될 선수죠. 예. 그래서 신한은행이 지금 약간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좀 가다듬을까. 이제 네. 뭐 여기 이제 일타 강사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좀 나아질 것인가 이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그 삼성생명 전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좀 난국이었었고. 예.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1승 1패로 3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우리은행을 만나서 졌고 하나원큐를 만나서 연장 끝에 이겼습니다. 이제 BNK가 네. 이게 지금 1승 1패 두 경기 샘플인데 두 경기 샘플에서 지금 나오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코어가 네. 김한별 진한 어떤 그 프런트 코트에서 완전히 안혜지와 이소희로 좀 넘어간 네. 거 아니냐. 예. 예, 공격의 어떤 시발점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 선수들이 공격 횟수도 많고요. 그리고 진한이나 김한별 선수 같은 경우는 스크린을 쳐주면 김한별은 자기 이제 메인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거보다는 스크린을 쳐주면서 이제 좀 받아먹는 득점이라든가 뭐 네. 리바운드 이외에 이제 풋백 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안혜지와 이소희가 공격 전면에 나서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근데 아직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진한과 그럼 김한별이 지금 제 컨디션인가 100%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예.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좀 헷갈려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이거는 표본이 쌓여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확실히 저는 진한 선수를 4쿼터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감독님이 빼는 걸 보고, 네. 그 좀 제 컨디션이 아니긴 할까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진한 선수를 뺄 그런 감독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또 이름은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소혜 듀오라고. 예, 저 참 좋아했는데요. 네. 소혜. 네. 소혜. 네. 네. 프로듀스. 네. 예. 101. 예. 네, 그렇습니다. 소혜 듀오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네. BNK 뉴욕은 신해결사다. 예. 이렇게 나왔고 네. 실제로 이 두 선수가 공격의 효율성은 좋지 않았어요. 사실. 맞습니다. 예. 좋지 않았는데 연장 클러치 타임에서 이 두 선수가 3점슛 한 방씩을 박아주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네, 안혜지 선수는 뭐 연장으로 가는 결정적인 골밑 돌파까지 그렇죠. 세웠고, 그건 마지막에 들어가가지고 왼손으로 올렸던 것 같은데 네. 멀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올리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지라고 참 밸런스가 탄탄하구나 이 선수가. 대단했어요. 예. 대단했고 사실 이날 경기가 우리은행에는 완전 완패를 했고요. 예. 뭐 어떤 말로 하면 진짜 끽소리를 못 하고 졌다. 네, 그거 얘기할 게 사실 그렇게 없을 정도로. 없어요. 예. 네, 없고 하나원큐 전에서도 사실 하나원큐 이제 좀 선전을 하면서 이거 지는 거 아닌가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뒤집었습니다. 네. 이런 힘이 있고 이 두 선수의 이제 공전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심플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혜지나 이소희는 서로 2대 1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2대 1을 했을 때 이소희가 2대 1을 했을 때 안혜지는 좀 공간을 좀 반대편에서 좀 넓혀주고 네. 그리고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소희나 안혜지가 드리블 돌파를 할 때 상대 수비가 이렇게 좀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헬프 네. 수비가 딱 들어왔을 때 곧바로 빼주는 패스 타이밍이 예, 굉장히 맞아요. 좋았어요. 네.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제 3점슛 능력이 네. 굉장히 좋았다. 이소희 선수가 그렇게 마지막 3점을 올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갖추고 가게 되면 이 두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약점들은 없을 수 있고 네. 공전도 충분히 가능하고 시너지도 나올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칭찬을 했으니까. 네. 예. 다시 또 조금 안 쉬는 얘기를 또 하자면은 네. 예, 아까 좀 BNK가 장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재밌게.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전 안혜지 선수. 저희가 연습 경기 때 그렇게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극찬을 하고 네. 저는 그 점프볼에서 네. 시즌 예측이나 이런 걸 설문을 받았을 때 가장 네. 기대되는 선수를 안혜지를 꼽았을 정도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네. 그런데 연습 경기 때 좋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난 시즌이랑 오히려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네. 왜 지난 시즌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지? 지난 연습 경기 때는 왜 좋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지난 연습 경기 때는 김한별이랑 한은지 선수를 두고두고 잘 살리면서 와 진짜 좋아졌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진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진한이 국가대표에서 돌아오니까 네. 지난 경기를 보니까 또 그냥 진한만 보고 있어요. 김한별 선수가 골 밑에서 정말 무수한 미스매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공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지? 모르겠어요. 좀 넣어주지.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안 네. 들어가요. 진한만 봐요 또. 둘이 안 좋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네. 오히려 진짜 안혜지 선수는 진한이랑 따로 너무 진한이랑 잘 맞으니까 오히려 출전 시간을 따로 떨어뜨려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리. 예. 이소희 김한별. 예. 야,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다면 김한별 선수한테 한 3번만 공이 들어갔다면 이미 끝난 게임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지. 생각 들 정도.
그리고 첫 번째 아쉬웠던 거 아니지. 두 번째 아쉬웠던 건 오히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김한별. 김한별 선수 지금 거의 완벽한 센터처럼 뛰고 있어요. 거의 네. 수비 시에 매치업 헌팅이라고 하죠. 네. 김한별 너 나와. 예. 신지현 선수도 그랬고 우리은행 선수도 그랬고 김한별 선수를 계속 바깥으로 꺼내고 계속해서 스텝백 3점이나 돌파로 김한별 선수의 체력을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김한별 선수 리그 최고의 뭐 수비수였죠. 네, 내외곽 수비 다 됐죠. 박지수 선수를 1대1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발력이나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매치업 헌팅이 계속되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김한별 선수 얘기해서 그런데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김한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지 네. 않았습니까? 올 시즌에는 충실히 준비를 했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활동력이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네. 했는데 지난 시즌은 최악이었어요. 네. 초반이. 그러니까 아예 뭐 뛰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네. 모습이고 올해는 그건 아닌데 네. 활동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네. 활동력을 복원을 시켜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매치업 헌팅 상대가 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팀 디펜스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김한별 선수가 지금 저 활동 폭을 보면 수비에서는 거의 이제 로포스트에서 왔다 갔다 그냥 거리고 한번 이렇게 쳐주고 그게 끝이에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신의 어떤 강점인 어떤 리바운드에서 그 활동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지션 게임에서 사실 김한별이 들어가서 2차 트레일러로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김한별이 이렇게 되면 이제 김한별이 어떤 그 BNK의 굉장히 강점이 아니고 약간 딜레마가 돼가는 거 예.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김한별 선수한테 저도 좀 실망을 좀 했어요 사실. 예. 우리은행 전에서 당한 게 우리은행 좀 너무 굉장히 쉽게 한 게 김한별의 그 수비 구멍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워낙 강했으니까. 근데 하나원 퀴즈에서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앞으로 올 시즌 내내 아마 이런 그 고민이 좀 생길 것 같고 여기서 지금 과연 활동력이 복원이 될까? 딱 요 정도인가?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 김한별 맞습니다. 선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한별과 진한이 좀 이제 부진한 가운데 지금 이 그 두 선수는 야투리 좀 저조하죠. 네. 그 소에도 야투리 좀 저조하고 그래서 승부처 클러치 능력 굉장히 좋지만 팀 코어로서는 좀 더 정확한 공격이 필요해.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선수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진한이나 김한별이 좀 더 뭐랄까 공격을 해주면서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그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한엄지 선수도 부상 복귀 후 첫 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슛이나 이런 게 에어볼 슛이 정확한 선수인데 에어볼도 몇 번 나는 거 보고 이 선수도 조금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BNK 경기력은 저는 1라운드는 좀 지나봐야 여긴 올라올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팀이 계속적으로 좀 슬로우 스타터 네. 느낌인데 이 팀은 근데 슬로우 스타터보다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가지고 네, 막 이렇게 맞습니다. 위협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두 선수가 여전히 지금 미스매치 공략 대상이에요. 네. 예. 공략 대상이 우리은행 전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이제 공략을 좀 받았었고 하나원큐는 안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나 KB 같은 이제 윙맨 자원이 좋은 그 네. 높이가 좋거나 아니면 가드진의 어떤 그 높이가 있는 팀들한테는 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그 유기적 디펜스 그러니까 그렇게 당했을 경우에 헬프를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한별 선수도 그렇고 뭐 진한 선수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메워가야 BNK가 4강 그 싸움을 갖다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원큐로 한번. 네, 이제 남은 두 팀은 합쳐서 승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칭찬보다는 또 이제 쓴소리가 조금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네. 근데 하나원큐 일단 네. 신지현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우, 농구가 더 늘었어요. 야 신지현 선수가 BNK 전에서 40분 5초를 뛰었어요. 네. 30점을 폭발을 시켰습니다. 네. 리바운드 11개 잡고요. 근데 턴오버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점슛 야투율이 57.1%였고 3점슛이 40%, 자유투가 88.9%. 아까 이제 강윤 선수 네. 얘기했던 거의 180 클럽 거의 근사치예요. 네. 거의 근사치인데 근데 이 선수 지금 저는 좋은 게 뭐냐면
1대1 공격도 하면서 2대1 공격까지 지금 보는 수준에 왔다. 예.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 1대1 공격이었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 스크린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팀 케미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지 신지현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인지 모르지만 스크린에 대한 어떤 이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고 1대1로 공략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게 좀 잘 됐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도 1대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더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헤지테이션 무브가 너무 좋고요. 근데 2대2 스크린 이후에 또 어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그 공격의 어떤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30점을 갖다 폭발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 신전 선수가 멱살 잡고 하드 캐리를 하긴 했는데 그게 저는 인위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부처에서는 당연히 그 선수가 해줘야 되는 건 네. 맞는데 다른 선수들도 지금 공격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였었고 여기에 이제 양인영 선수 16점 넣었고요. 정예림, 김연아 선수가 8득점씩을 넣고 특히 김연아 선수 7어시스트를 했는데 네. 이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죠. 좀 더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신지현의 그 몫을 갖다 덜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었었고 작년하고 달리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 신지현의 그런 그 하드 캐리가 팀의 전체적인 패턴 속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작년 같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농구하나 이런 식으로 신지현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는 속에서 신지현이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한별 매치업 헌팅 같은 경우에는 신지현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팀 동료들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혜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7어시스트를 올리면서 감독님의 좀 그 기대에 조금씩 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러면서 근데 감독님은 조금 더 김연아 선수가 한창 좋았을 때 지난 시즌처럼 자기 공격도 조금 봤으면 하는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득점을 조금 더 본인의 득점도 조금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데 김연아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몸이 좋아지긴 했어요. 네. 하나원큐가 김연아 선수를 쓰는 재밌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BNK 전에서 한 2번 정도 나온 패턴이 있어요. 네. 김연아 선수가 탑 쪽에서 핸들러한테 공을 주고 그 사이에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동네 한 바퀴. 옛날에 샌안토니오가 토니 파커를 살리려고 했던 네. 루프 오펜스. 이게 경기장을 한 바퀴 베이스라인으로 쭉 돌아 나오는 그러면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하는데 스크린을 한 적게는 4개, 많게는 5번을 타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한 바퀴를 타다닥 돌리면서 매치업인 안혜지 선수를 따돌리고 득점을 올리는데 참 이걸 보면서 이거는 김연아 선수 정도의 스피드 그리고 김연아 선수 정도의 활동량이 수반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패턴인데 한원큐가 감독님이 디테일하게 참 잘 짜줬다.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원큐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BNK하고 게임을 할 때 좀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따라왔잖아요. 그 따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서도 약속된 플레이를 갖다가 했고 약속된 플레이를 하면서 확률을 높였기 때문에 네. 하나원큐가 좀 따라올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지난 시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죠. 맞습니다. 달라진 점이고 김혜나 같은 경우에는 한 15득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런 네. 지금 비중에 왔다. 왜냐면은 지금 그 볼 핸들링 같은 경우에 신전 선수가 하기도 하지만 김혜나 선수가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전 선수의 어떤 체력적인 어떤 보존을 갖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김혜나는 네. 득점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원큐가 지금 2패예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에게 완패를 당했고 그 속에서 이제 스타팅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생명에게는 객관적 전력뿐만 아니고 좀 말린 측면이 좀 있는데 BNK 전에서는 좀 잘 싸웠다. 이 잘 싸웠던 측면들이 아마 지난 시즌하고 좀 달라진 측면일 거예요. 좀 더 잼새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뭐 원서영 기자가 로포펜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속된 플레이를 하면서 확률을 높여가는 것 그리고 작년에 하나원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승부처에서 이제 우르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때를 보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농구를 하는구나. 즉 수비에서 좀 흐트러지고 공격에서도 이제 그냥 너 한 번 나 한 번 그냥 던지는 그냥 슛 또는 네. 이제 미루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어졌다. 네. 아직 하나원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비판보다는 지금 나가는 방향이 괜찮고 여기에서 뭔가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정예림이나 김연아 이런 선수들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 변소정도 그렇고 지금 박소희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패. 예, 6등입니다. 네. 우리은행한테 60대 78로 졌고 삼성생명한테 55대 66 백투백 경기였는데 다 네. 졌습니다.
지금 KB는 네. 박강 감독 말 맞습니다. 예. 고려시대 시절 박강 감독. 야, 너네들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 공격이고 하나 수비야. 네. 맞습니다. 휘쳐라, 휘쳐라. 무조건 잡아. 저는 그거를 짤로 접했죠. 네. 예. 실제로 접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예. 네. 놀랐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옛날 분은 아니시고. 예. 사실 봤어요. 봤군요. 네. 아이고. TV로 봤어요. 숙연해지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공격과 수비. 정말로 지금 KB스타즈에 잘 어울리는 말 같아요. 7년 만에 개막 3연패를 했고요. 네. 공수에서 모두 전체적으로 리그 최하위 지표를 기록 중입니다. 근데 경기를 보면서 수비는 그래도 수비는 투쓰리 지역 방어나 뭐 3투 드롭존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조정하면서 맞춰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KB를 만나기 전까지 뭐 80점, 90점을 때려박다가 KB를 만나서 그래도 60점대로 묶였거든요. 네. 수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저 공격 같아요. 예, 공격인데 공격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정말 이것도 꼴찌를 하고 있어요. 평균 득점, 야투율 둘 다 꼴찌, 3점 슛 성공률 21% 5위, 어시스트 16.7개 6위.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가슴이 아픈 정말 답답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야투 시도 68.3개 5위 그리고 턴오버가 제일 적어요. 9.3개 1위. 네. 이 두 개가 제일 아쉬운데 네. 그러면은 턴오버가 적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저는 KB스타즈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KB스타즈는 박지수 선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박지수 선수가 나갔고 이제 스몰 라인업을 좀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투율이 낮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야투율이 낮은 팀은 어떻게든 빨리 공격을 나가가지고 얼리 오펜스로 야투 시도를 올려가지고 부족한 효율을 많은 볼륨으로 메워야 되는데 이 얼리 오펜스를 시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턴오버가 적죠. 야투 시도도 적고. 그러면서 좀 아쉬웠던 장면이 뭐냐면은 우리은행의 1쿼터에 밀리고 2쿼터 전반에 밀리면서 20점 차까지 벌어졌는데 3쿼터가 왔는데 똑같이 전반이랑 똑같이 얼리 오펜스가 없고 24초를 다 쓰는 공격을 하고 있던 거예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떻게든 시도를 뭐 지든 이기든 시도를 해야 이거를 간격을 좁힐 수 있는데 그게 제일 저는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KB가 3패를 했고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신한은행 저는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굉장히 잘 싸웠죠. 그러니까 박지수의 어떤 공백도 있고 그 공백 속에서 이제 첫 경기를 갖다 치렀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던 게임인데 연장 혈투 때 패했어요. 근데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KB가 좀 더 강점을 보이면서 이길 수 있었던 찬스들은 좀 더 있었는데 말리면서 졌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굉장히 강해요. 지금 상태에서 KB가 우리는 이길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삼성생명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좋았던 거는 뭐냐면 지역 방어를 서면서 거기에서 전반은 어쨌든 접전을 가지고 갔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었고 즉 스케줄이 지금 맞습니다. 신한은행을 잡지 않으면 3패를 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러면 말씀하셨던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안 좋죠. 이 안 좋은 그 핵심 이유는 뭐냐면 강희슬이 막혔기 때문인데 근데 강희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아나 스미스하고 좀 다른 게 어떤 부분이냐 오프트볼 무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집중 견제 다 당하고 있어요. 강희슬만 막고 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신한은행, 우리은행, 삼성의 공통점이 뭐냐면 강희슬을 막을 수 있는 수비 자원이 많아요. 포워드들이 많고 포워드들이 스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희슬이 당연히 막힐 수 있어요.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리 오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KB가 우리은행 삼성생명이 빠르잖아요. 신한은행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KB가 그 스피드를 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아직 좀 더 정비를 해서 좀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치고 받아야 되는데 맞기만 했는데 이제 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런 혼란함이 있지. 그러니까 KB가 3전 전패이고 공격 지표가 굉장히 나쁜데 이 부분이
저는 반등은 좀 될 거라고 봐요. 특히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하나원큐 BNK 네. 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우리은행이나 삼성보다 약하니까 여기에서는 좀 경기력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달라졌을 때 이 달라지는 폭이 얼마나 갈 것인가. 그러니까 강희슬이 슈팅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할 것인가. 또는 제가 볼 때 허연하고 김소담 또는 이제 김민정 이 선수들하고 2대 공격을 한 이후에 강희슬 쪽으로 빼주면서 거기서 뭔가 넣는 게 가장 좋고 네. 또는 거기에서 이제 강희슬의 어떤 그 볼 핸들링 비중을 살짝 높이면서 섞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좀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실종된 이제 공격 집변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네. 대신에 저는 이제 경기력이 좀 살아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후반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전반에 그 어떤 수비의 어떤 날카로움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살아있기 때문에 KB가 그래도 꾸준히 수비적으로는 좀 개선을 좀 하고 있구나. 네. 단 3점슛이 안 들어가는 박지수의 어떤 우산 효과는 역시 크긴 컸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가장 공수가 잘 됐던 구간이 KB스타즈가 개막하고 3경기 동안 삼성생명전의 특히 2쿼터 부분이 상대 수비는 지역방으로 잘 막으면서 공격은 그때 얼리 오펜스가 잘 됐어요. 진짜 그렇죠. 유일하게 얼리 오펜스가 투닥투닥 잘 되다가 갑자기 3쿼터에 뭐가 바뀌었는지 갑자기 공이 또 안 돌더라고요. 네. 예, 참 좋았는데 이 쿼터 때. 네,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 이것도 딜레마인 게 어쩔 수 없는 게 네. 윙자원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심성영 선수 0%, 최희진 선수 3점슛 6%. 음흠. 최희진, 심성영이 양쪽에서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둘이 지금 개막 후 3경기에서 3점슛 22개를 던져가지고 1개를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코트가 좁으니까 가뜩이나 이제 3점슛이 안 들어가면서 포스트업 공격을 그런 3점슛이 안 들어가니까 포스트업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김민정 선수, 연민선 선수가 포스트업을 들어갔는데 양쪽에 슛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포스트업을 할 공간 적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연거푸 실패를 하면서 좀 약간 딜레마처럼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네. 지금 이도저도 안 되면 공격에서 네. 그러니까 뭐 하나원큐나 KB전은 또 이제 맞춤형 어떤 공격이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허연 선수하고 김서담 선수 2대 공격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 3점슛이 안 되는 이유가 보통 이제 KB가 좋았던 게 이제 최희진하고 강희슬을 이제 좌우에 코너에 네. 세우고 나면 윙 쪽에 세우고 난 다음에 박지수가 찢어져서 안에서 밖으로 빼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빼주는 패스가 훨씬 더 3점슛 확률이 횡으로 가는 패스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KB가 이렇게 보면 3점슛 던질 때 보면 그 횡으로 가는 패스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달고 던져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터프한 3점슛이 되게 많고 성공률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안쪽에서 좀 찢어줘야 돼요. 찢어주고 찢어줘야 이제 밖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허연 선수와 그 김선남 선수의 2대2 공격보다는 그 공격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패스 빈도보다는 그 김민정이나 아니면 뭐 강희슬이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미스매치를 활용한 이제 골밑 맞습니다. 어떤 공략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도 좀 생기고 예. 또 3점 슛에 대한 어떤 그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니까 그런 이제 공격 패턴은 살짝 좀 비율을 조정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KB의 또 한 가지 딜레마가 뭐냐면 리바운드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야투율이 낮고 리바운드 허용률이 너무 이제 상대한테 너무 많이 내주다 보니까 공격을 했을 때 KB 선수들이 전원 리바운드 가담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이프티가 그러면서 없어집니다. 세이프티가 뭐냐면은 그 이제 상대의 속공을 막기 위해서 이제 먼저 백코트를 할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세이프티를 보통 많게는 뭐 삼성생명이나 뭐 신한은행 같이 트랜지션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는 뭐 2명씩 두고 하는데 세이프티를 1명 정도 두는데 이 선수들도 막 따다 와다다 들어가다 보니까 속공 실점이 그만큼 너무 허무하게 먹히는 게 많아지죠. 맞죠. 그러면서 그러면 속공 실점이 많아지네. 그럼 세이프티를 조금 더 둘까 하면 또 리바운드를 또 뺏기니까 이거는 뭐 감독 코치진이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참 외통수입니다.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지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격 리바운드를 들어가서 예. 공격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이제 세이프티가 안 돼도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한두 명 성장하고 맞습니다. 예. 다 백. 그게 예. 지금 NBA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NBA의 수많은 통계학자들이 데이터를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했어요. 여러 가지 스탯이 있는데 이 스탯 중에 승리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뭐냐? 첫 번째, 그 옛날에는 리바운드를 지배한 자가 게임을 지배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리바운드보다는
야투율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 음. 야투율을 높이자. 리바운드는 생각보다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지금 NBA는 공격 리바운드를 안 잡습니다. 예, 그냥 3점 슛을 던지고 다 그냥 백코트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KBL도 그렇고 다 달려가죠. 예, 이게 약간 이제 트렌드도 이건 언젠가 저는 이것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NBA 공격 리바운드 1위가 어떤 팀이냐? 휴스턴이에요. 휴스턴의 팀 성적 1승 9패 최하입니다 리그. 그렇죠. 예, 그래서 올 시즌 리그 수비 탑5 팀이 어떤 팀이냐면 클리브랜드, LA 클리퍼스, 의외로 LA 레이커스가 있는데 레이커스 수비 좋아요. 네, 이 팀들을 보면은 공격 리바운드 다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를 들어갈 시간에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백코트를 해가지고 수비를 재전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KB가 만약에 박지수가 있다면 네. 공격 리바운드 뭐 많이 들어가서 풋백 득점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공격 리바운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풋백 득점을 하느냐 아니죠. 다시 돌아서 나오죠. 네. 그럼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다시 공격을 할 거 네. 아니에요. 뭐 그랬을 때 어떤 성공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35에서 40% 나온다 쳐요. 근데 공격 리바운드 확 들어가가지고 상대에게 리바운드를 뺏겨서 속공 허용을 해요. 네. 그럼 속공은 거의 먹는 거 아니에요? 100%죠. 네. 이런 이제 확률을 갖다 좀 따져 보면 뭐가 차라리 세팅을 해서 수비하는 게 좀 더 나은지 아닌지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는 잘 짜주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KB가 딱 봤을 때 최근 KBL의 SK 보는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SK가 계속 이제 패하죠. 네. 최준영도 없고 뭐 안영준도 없고 패하는데 그래도 자기 경기는 할 걸 하고 패한다. 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면 대안이 없잖아요. 네. 계속 자기 경기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 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그렇고. 없어요. 네. 저희가 뭐 박지수 선수의 절대적 공백 뭐 이 얘기는 했고 그걸 네. 감안하더라도 KB가 뭐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봤는데 이게 실전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그걸 감안하고 연습을 했겠죠. 네. 근데 연습을 하고 또 실전에서 또 다르거든요. 여기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게 뭐 5게임에서 한 10게임 정도는 이제 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